첫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요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입니다. 법적 성격. 일반 경쟁 계약의 원칙이라든가 호혜평등 원칙. 예를 들어서 국제 입찰을 하더라도 특권 없이 상대방과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 경쟁 자유의 원칙, 이런 것들은 뭐 꼭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의 기능이죠. 기능 보시면은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이행 가능성, 법적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확정성, 이런 것들은 계약의 기본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성립 조건.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중요하죠. 요거. 그래서 내가 앞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 두 개를 만약에 꼽으라면은 앞에 했던 계약법 있죠. 그 그림하고 요거라 보시면 돼요. 요거. 1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해석의 우선순위 되어 있죠. 해석의 우선순위 요거. 해석의 우선순위 요거하고 앞에 우리 페이지 8페이지 있죠. 8페이지 보니까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이 있죠. 8페이지 보시면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 그거하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계약의 원칙이 있죠. 계약 원칙 그거 두 개. 아시겠죠? 그래서 첫 시간에 한 그 세 개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체크하세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막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체크하는 데서 시험 문제가 안 나왔다면은 마이크 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3페이지 보시면 계약 체결 후에 발주처하고 착수 협의하는 상황입니다. 착수. 일단 이제 우리가 계약은 체결했고, 자 계약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까? 하면 요거 신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착공 신고서. 요거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착공 신고서 제출하는데 보니까 이게 물품 계약 X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하는 건 세 개입니다. 물품 계약, 그 다음에 용역, 그 다음에 공사. 그래서 물품 계약은 말 그대로 물품 계약. 용역이라는 것은 뭐 경비 이런 거 있죠. 청소 이런 용역. 공사라는 것은 도로 뭐 이런 것들 공사하는 거. 요 세 개 중에서 착공 신고서 제출하는 것은 물품 계약 요거는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 계약하고 그 다음에 공사 계약할 때 착공 신고서 요거 포함사항 요거 한번 볼게요. 포함사항. 자, 교과서 한번 볼까요? 자, 13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용역계약서 동그라미 1번이니까 이를 제출하여야 된다 돼 있나요? 용역 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기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그거 체크해 놓을까요?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밑에 까만 거 3개 되어 있죠.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은 용역계약입니다. 경비, 청소 이런 거 용역계약하는 거. 그때 착수신고서 내는데 3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용역계약에 들어갈 사항은 용역할 예정표를 공부하실 때 용역할 예정표, 그 다음에 인력 장비를 공무원한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용역계약서 착수신고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하면 용역할 계약서하고 용역 예정표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공무원한테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3가지. 다시 한 번 더. 용역 예정되는 인력과 장비를 누구한테? 공무원한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용역계약서 신고서 포함사항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공사계약 시 착수신고서. 자, 요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자, 공사계약 시 착수신고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 박스 2번에 보니까 계약 예규되어 있나요? 그게 계약 예규되어 있나요? 박스 보이세요? 박스? 왼쪽 편. 14페이지. 계약 예규 안에 박스 있죠?
박스 안에 보시면 거기 1번에 보니까 신고서, 예정표, 계획서, 사진,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돼 있죠. 요거는 공사 계약할 때 착수 신고서 포함 사항이라 봐야 돼요. 우리 요거 앞에는 이건 용역 계약이죠. 이거는 공사 계약이야. 청소라든가 경비 이런 건 용역 계약할 때는 이런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공사, 도로공사 이런 거 있죠. 공사할 때는 요런 사항이 포함된다 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여기 간단한 게 보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착수 신고서죠. 그러니까 포함하는 데 보니까 거기 1번에 뭐 들어있습니까? 신고서 들어있어. 신고서. 그 다음에 2번에 뭐 들어있습니까? 하면 이행표 들어있습니다. 예정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신고서에다가 예정표하고 계획서 2장. 신고서에다가 예정표하고 계획표 2장을 뭐해서 밑에 사진이란 글자 있죠. 사진 찍어서 공무원한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 착수 신고서 포함사항입니다. 포함사항인데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놓으면 나중에 공부할 때 좀 수월해요. 자, 우리가 용역 계약할 때 착수 신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용역 예정표에다가 인력 장비를 포함해서 공무원한테 준다 보시고, 그 다음에 공사계약 착수 신고서는 신고서에다가 예정표, 계획표 2장을 사진 찍어서 공무원한테 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 13페이지. 교과서 13페이지 한번 봅니다. 13페이지 그게 동그라미 2번과 2번, 3번, 4번 한번 볼게요. 2번, 3번, 4번. 자, 이거는 한번 읽어만 봅니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자 중에 과업 내용의 변경이죠.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계약 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냥 한번 읽어만 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 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주간 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 상대자한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참고서 한번 보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 없고. 자, 요 내용을 갖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약 당사자는 지금 이제 착수 신고서 내갖고 지금 계약 체결했죠. 그럼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이의 신청을 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당당 공정이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했는데 공정이 너무 지체되고 어렵다 이런 상황이 생기죠. 일을 시키라는데 자꾸 지연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는 보고해라 이 말입니다. 주간 공정 현황을 갖다가 공무원한테 보고해라 이 말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자, 여기 이제 자, 여기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내기 참 좋죠. 참 좋소.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착수 신고서까지 냈습니다. 냈으면 이제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이행을 할 때, 자, 용역계약과 공사계약은 틀립니다. 용역계약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청소경비, 공사라는 것은 뭐 도로, 다른 기타 건설 파트, 뭐 도서관 짓고 이런 것들. 자, 그래 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했죠. 그러면 시행은 언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하면 14일 이내에 착수 들어가야 됩니다. 청소, 경비 같은 용역계약은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착수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사계약은 얘는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놨어. 기준은 얼마? 10억.
기준을 나눠가지고 10억 밑으로 되는 경우, 미만이라는 것은 10억보다는 밑이죠. 10억 미만일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해서 며칠? 10일. 10억이 넘어가면 며칠? 20일 이전에 착공해라. 자, 일단 숫자 3개 나왔습니다. 숫자 3개. 14일, 그 다음에 10일, 20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착수신고서 냈죠. 자, 착수신고서 냈으면, 그 다음에 발주기간에 또 그 다음 달 14일에 제출해야 되는 게 있어. 이런 것들. 월별, 공정별 및 수행공사 금액, 인력 장비 및 자재 연양, 그 다음에 계약 변경이죠. 계약 금액의 조정 내용과 사진. 이거는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착공신고서 아까 2개였죠. 그죠? 그 다음에 착공신고서가 난 다음에 또 서류를 내야 돼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자, 또 서류 내야 되는 것은 금액에 관련된 금입니다. 금액. 그래서 수행공사 금액에다가 인력 장비를 더한 금액 조정 내용을 사진 찍어서 보낸다 보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착공신고서에 들어가는 항목 4개, 2개였죠. 용역과 그 다음에 공사 2개 했죠. 그 다음에 착공신고서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주기관한테 14일까지 요거 보고해야 돼. 요거. 어떤 거? 금액사항을 보고해야 돼. 여기는 금액 돼 있죠. 금액, 인력 장비, 금액, 사진. 금액, 인력 장비, 금액, 사진 찍어가지고 보냅니다. 언제까지? 다음 달 14일까지. 언제까지요? 다음 달 14일까지. 그런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이죠. 이런 경우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요거는 월별로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공사 진행에 있어서 월별로 그게 발주기관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있어요. 월별로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월별로 보고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별로 보고할 때는 또 이런 사항을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한테 제출한다 봐야 돼요. 자, 날짜만 정리해 볼게요. 날짜만. 자, 우리가 착수신고서 딱 냈습니다. 아시겠죠? 날짜만 정리합시다. 착수신고서 냈죠. 착수신고서 내고 그 다음에 용역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로부터 해서 며칠? 14일. 맞나요? 근데 공사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기준을 갖다가 10억으로 나눴습니다. 10억 미만일 때는 며칠 이내? 10일. 10억 이상 되면 며칠? 10억 이상 되면 20일. 됐나요? 그 다음에 착수신고서 낸 다음에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황상 보고해야 돼. 며칠 이내? 그거는 다음 달 14일 이내. 됐죠? 자, 그 다음에 산출내역서라는 게 있죠.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라는 것은 이런 건 왜 필요합니까 하면은 계약 변경이 일어나면은 금액 조정해야 돼요. 계약 변경이 일어나면 금액을 조정할 때 필요한 게 산출내역서예요. 자, 그러면은 산출내역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사가 10억 이상 공사되면은 금액이 크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산출내역서를 언제 보고해야 됩니까 하면 입찰서에 붙여야 됩니다. 입찰 지원서에다가 산출내역서 붙여야 돼요. 근데 10억 미만 되면 이거는 착공신고서 제출할 때 같이 내시면 돼요. 날짜.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 착공신고서 냈습니다. 그죠? 착공신고서 냈어. 착공신고서 내면은 그 다음에 작업 이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경비나 청소 같은 용역계약은 며칠 안에 이행해야 됩니까? 14일. 그죠?
그 다음에 도로라든가 건설, 공사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10억 기준이에요. 10억 미만할 때는 며칠 이내? 10일. 10억 넘어가면 20일. 됐죠? 자, 그 다음에 착공신고서 낸 다음에 별도로 월별 통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14일인데 다음 달 14일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라는 것은 공사가 변경이 되면 금액을 조정해야 돼요. 그래야 해서는 산출내역서를 붙여야 되는데 100억 이상 공사할 때는 언제 냅니까? 100억 이상 공사할 때 산출내역서는 언제입니까? 입찰할 때. 100억 미만 되는 것은 그때는 착공신고서 낼 때 낸다 봐야 돼요.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자,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오늘 숫자 나오는 거예요. 숫자 나오는 거. 자,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위에 보시면 계약 이행 착수란 게 있습니다. 이행 착수. 자,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에 며칠 이내? 14일 이내. 그죠? 그 다음에 도로공사, 그 다음에 건축,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억 미만일 때는 며칠? 10일. 10억이 넘어가면 며칠? 20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공사입니다. 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갖다가 며칠까지? 다음 달 14일까지. 다음 달 14일까지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거기에 계약 공모는 공사기간이 며칠 미만.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공사기간이 며칠 미만. 30일 미만 한번 찾아볼까요? 30일 미만 찾았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5번. 맨 밑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은, 계약 공모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그게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도 이걸 14일,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간에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산출내역서 한번 볼게요.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의 사용 용도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 1번에 두 번째 점 보이세요? 두 번째 점. 1번에 두 번째 점 찾았습니까? 어떤 경우? 계약 변경. 계약 변경을 해서 금액이 달라질 경우. 거기를 대비해서 산출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계약 예규를 보시면은 공사 입찰 위해서 그 예규를 보시면은 그게 1번에 추정 가격이 얼마 이상? 100억 이상. 박스. 3번 산출내역서 제출에 동그라미 2번에 계약 예규 박스 보이세요? 네, 거기 보니까 100억 이상이 되면 산출내역서를 언제? 입찰서. 산출내역서를 어디에? 입찰서. 그 다음에 100억 미만이 되면 어디에? 착공신고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에 보시면 하도급 계약입니다. 하도급 계약.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문제. 네. 자, 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19페이지에 14번. 문제 19페이지에 14번 문제 한번 봅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 14번. (19페이지에) 14번 찾았나요? 자, 계약 이행 착수 시점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언제? 용역이야. 용역. 요거죠, 요거. 언제까지? 14일 이내. 그죠? 체결일 14일 이내. 답은 3번이죠.
자, 15번에 보니까 착수신고서 용역입니다. 용역. 용역. 자, 우리가 용역 때 어떻게 공부했는가 볼게요. 자, 용역 계약 시 착수신고서는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용역 예정을 갖다가 인력 장비를 포함해서 공무원한테 준다 보시면 됩니다. 용역 예정표를 인력 장비 포함해서 공무원한테 준다. 이렇게 새겨놨어. 자, 14번 한번 볼게요. 계약이행 착수, 거기 보니까 15번에 보시면 용역계약 일반 조건이죠. 착수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용역공정예정표 들어갔죠. 용역예정을 3번에 보니까 인력 장비 포함해서 누구한테? 4번에 공무원. 맞죠? 답은 2번이죠. 2번은 안 들어가. 다시 한 번 더. 용역 예정을 뭐 포함해서? 인력 장비를 포함해서 누구한테? 공무원한테 준다 보시면 돼요. 자, 16번.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은 것은. 공사 계약 체결 후에 계약 이행 착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계약 이행이 개시된다.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국가계약법이라는 것은 공법이 약간 가미된 절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절차가 진행돼 주셔야 돼요. 1번 틀린 겁니다. 네, 절차 없이 틀렸죠. 두 번째, 계약 체결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발전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여기 답이죠. 여기 답입니다. 자, 넘깁시다. 자, 숫자 나왔죠. 10억 미만입니다. 10억 미만. 자, 우리가 공사계약에서 추정 가격이 10억 미만이면 언제까지? 10억 미만은 언제까지? 10일이죠. 답은 3번. 자, 18번에 보니까 월별 수행 공사 관련 자료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할 자료가 아닌 것은 자, 요겁니다. 요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직 못 외웠기 때문에 눈에 바로 안 들어오지만 금방 제가 외우던 방식으로 해서 메모해놨다가 조금씩만 외워주세요.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은 요거죠. 요거. 공사계약에서 거기 보니까 계약 대상자가 월별 수행이죠. 월별 수행 요겁니다. 요거. 자, 요 자리죠. 요 자리.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 착공신고서 했죠. 그 다음에 뭐 보고합니까? 하면 돈하고 사진 보고한다 보면 돼. 월별 들어가는 돈, 추가 금액, 변경 금액, 사진, 금액. 그 다음에 인력 장비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작게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변경 금액도 들어가야 돼. 그리고 사진. 이해되시죠? 착수신고서 뒤에 별도로 요 월별로 보고하는 것은 뭐 들어간다고요? 돈 들어간다니까. 금액 들어가 놓고 인력 장비 투입해 보니까 금액이 남거나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냥 다시 금액이 또 들어가는 게야. 조정 금액.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돼? 사진 들어가야 되지. 자, 그게 보니까 18번이죠. 18번. 1번. 인력 장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액 들어가야 되죠. 사진 들어가야 되죠. 예, 답은 2번입니다. 2번. 18번의 답은 2번. 자, 19번에 보니까 계약 상대자가 월별 수행 공사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 얘들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다음 달 14일까지. 그죠? 1월 14일까지. 자,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신고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 20번에 보니까 그게 공사계약이죠. 공사 동그라미 치시고 공사 착공 신고서죠. 신고서.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했습니다. 신고서에는 뭐 들어갑니까? 하면 예정표 하나에 계획표 2개. 기억나시죠? 예정표 하나에 계획표 2개 사진 찍어가지고 공무원한테 준댔어.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보니까 예정표에 계획서 2장, 하자보수 이행각서가 안 들어가죠. 20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21번에 산출계약서의 기능입니다. 산출계약서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산출계약서는 왜 필요합니까? 산출계약서를 만든다는 것은 돈이야, 돈. 그죠? 근데 계약이 변경되면 그 기준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답 1번이죠. 계약금액 조정 때문에. 계약은 1부이라니까.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시면은 집에 가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걸 조금 안 외우고 집에 가면은 또 멍하게 찐다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귀찮은 게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같이 외우자고.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용역계약이죠. 용역계약의 착수신고서는 용역계약입니다. 용역, 경비, 청소. 그러니까 뭐 내용이 안 많아. 외울 때 어떻게 외우자고. 용역에 관련된 인력과 장비, 용역에 관련된 인력과 장비를 누구한테? 공무원한테 이렇게 준다 보시면 돼요. 용역에 관련된 인력과 장비를 공무원한테 준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사계약이죠. 이건 용역계약이에요. 공사계약이야. 돈이 좀 많죠? 그러니까 내용도 좀 많아. 이건 어떻게 외우자고? 신고서죠. 신고서. 그러니까 신고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정표 한 장에 계획표 몇 장? 2장. 예정표 하나에 계획표 2장 뭐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공무원한테 주자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착공신고서 제출한 다음에 제출하는 거야. 앞에 착공신고서 신고 다 했죠? 그 다음 뭘 제출하겠어요? 돈이야, 돈. 혹시나 변경이 있으면 추가 금액이 생길까 싶어서. 그래서 처음에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인력 장비가 얼마나 투입됐는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처음에 착공신고서 보냈죠. 그 다음에 추가로 보내는 것은 인력 장비가 들어가는 데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 그러니까 금액 보내고 인력 장비 보내고 그 다음에 조정 금액 보내라는 거야. 뭐해서? 사진 찍어서. 3개입니다. 3개.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집 와서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숫자, 요것도 좀 귀찮은 거죠. 귀찮은 거. 용역공사는, 용역계약은 계약 체결부터 해서 며칠? 14일. 공사계약은 기준이 10억이죠. 10억 미만 된 며칠? 10일. 10억 이상 된 며칠? 20일.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착공신고서 낸 다음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 있죠. 동관계 이거. 보고해야 돼요. 월별로. 언제까지? 다음 달 14일까지. 그 다음 우리가 산출계약서는 왜 필요합니까 하면 산출계약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와중에 공사 변경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계약서를 각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사 비용이 100억 이상 되면 산출계약서는 언제 됩니까? 100억 이상 되면 언제? 입찰 때. 100억 미만 되면 언제? 착공신고서 낼 때 낸다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16페이지. 15페이지 밑에 보시면 하도급 계약이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자, 하도급 계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이라 볼게요. 나 현대건설입니다. 자, 국가로부터 조달청이라든가 국가로부터 어떤 도로공사를 하나 오달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공사를 다 할 수는 없죠. 내 현대건설이 공사를 다 할 수 없어. 나도 뭐 줘야 됩니까? 하청 줘야 돼. 이해되세요? 자, 그랬을 때 발주자는 누가 되고? 국가나 공공기관, 조달청이 되고 내가 뭐가 됩니까? 원도급자가 된다 봐야 돼. 원도급자. 1번 첫 번째 도급자. 수급인이죠. 그래서 내가 하청 주는 것을 갖다 요걸 갖다 우리는 하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나 현대건설이 하청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도급 계약.
자, 그럼 이건 날짜만 볼게요. 하도급 계약에서는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을 성납한 날부터 해서 며칠 이내, 30일 이내. 아시겠죠? 하도급을 계약 체결하거나 일로 체결하거나 성납한 날부터 해서 며칠, 30일에 통보할 때는 변경이라든가 해제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통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한 자가 기한 내에 건설사업자한테 이렇게 바로 통보한 경우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이거로만 됐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도급 보고할 때 발주처에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하는 거. 배출하는 것도 보면 뭐 하도급에 관련된 거예요. 표준계약서하고 하도급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도급 어떤 기간에 어떻게 준수를 하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보증서는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본다고. 자, 이건 그냥 눈으로 안 봅니다. 내 본인이 이제 현대건설이고 밑에 하청준구야.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 여부를 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 자, 여기서는 요것만 좀 보시면 되겠네. 숫자 넣는 거 요것만. 숫자 넣는 거면 요것만. 자, 요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내가 하도급 전체를 줬죠. 내가 예를 들어서 A. 내가 A 건설, 여기. 자, 예를 국가로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받았습니다. 100억짜리. 내가 현대건설이라 할게요. 현대. 내가 하도급 주죠. 밑으로 하청줍니다. 자, 위에 있는 건 이겁니다.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는 금액이 얼마? 100분의 82. 여기가 얼마? 100분의 82가 미달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얘가 너무 남겨먹었다는 생각이 들죠. 이해되세요? 여기서 준 금액보다 일로 줄 때 100분의 82 미터의 금액을 줬다면 얘가 너무 많이 남겨먹었어. 그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심사한다는 거예요. 발주기한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면 하도급 부분이란 말이죠. 부분. 자, 100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만, 도로만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억이라 할게요. 도로만. 하도급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만 30억입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분의 64를 갖다가 미달하면 요것도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체를 넘겼을 때는 얼마? 100분의 82. 부분을 넘겼을 때는 얼마? 100분의 64가 미달하게 되면은 이때는 발주기관, 국가라든가 지자체, 청에서 이걸 갖다가 조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도급 계약 승인에서는 숫자 3개만 좀 기억할게요. 숫자 3개만. 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는 것은 성납한 날부터 해서 며칠? 30일 이내. 그 다음에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은 발주처로부터 요청받은 날부터 해서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죠? 7일 이내. 그 다음에 조사 놓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도급 줬을 때 전체를 100분의 82 미달하는 경우, 부분에 대해서 줄 때는 64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조사 나온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16페이지. 자, 16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하도급 계약 통보죠. 계약 통보.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성납한 날부터 해서 며칠?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자,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 의견을 발주청에 요청받은 날부터 해서 며칠? 7일 이내입니다. 30일, 7일 이내. 밑에 보니까, 3번에 동그라미 1번. 3번에 동그라미 1번. 하도급 계약 금액이 도급 금액 중에서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얼마? 100분의 82 전체입니다. 전체를 갖다가 줬을 때는 100분의 82에 미달하면 조사 나갑니다. 조사.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2번에 보니까 부분이죠. 하도급의 일부 부분이죠. 전체가 아니고 일부 부분을 냈을 때는 그때는 100분의 얼마? 64.
그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산을 한다 봐야 됩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검토사항은 그냥 눈으로 한번 그냥 봐놓으세요. 이거는 그냥. 자, 문제 한번 봅니다. 자, 21페이지에 보시면은 22번 한번 볼게요. 22번에 보니까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일반적인 절차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은 것은. 자, 제일 하게 되면은 일단 계약 제출을 해야 되죠. 자, 일단은 계약 제출해야 됩니다.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 3번. 그 다음에 검토해야 되겠죠. 검토. 그 다음에 보고하고 승인은 맨 뒤로 가야 됩니다. 승인은 맨 뒤로. 동그라미 1번. 순서 한번 쫙 봐보세요. 동그라미 2번이 맞겠죠. 일단은 하도급에 대해서 계약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하고, 그 다음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 승인해 줍니다. 이런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자, 23번. 자, 하도급 계약 체결하고 보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 나간 날로부터 해서 며칠? 30일. 그죠? 성 나간 날로부터 해서 요겁니다. 요거. 30일. 자, 그 다음에 24번에 보면 공사 감독자가 검토해서 발주청에 제출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런 거. 자, 이거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어떤 그냥 능력을 좀 본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4번에 보시니까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이런 거 필요 없죠. 재무제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요겁니다. 요거. 하도급 줄 때 공사감독자가 발주처에 제출해야 되는 것들. 하도급 그냥 자격을 본다 보시면 돼. 자격, 기간, 보정서. 그죠? 계약서, 그 다음에 자격, 기간, 보정서 이런 것들 본다 보시면 돼. 자, 밑에 25번에 보시면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옳은 것은. 자, 하도급 계약 산정 시 일반 관리비하고 이유는 제외한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정서 발급 비용은 하도급 계약 금액에 포함한다. 잘 모르겠다면 삼각표하고 넘어가시고 거기 3번 한번 볼게요. 3번. 하도급 계약 금액이 발주자 예정 금액의 얼마? 하도급 계약 금액이 발주자 예정 금액의 64% 미만이면 심사 대상이다. 여기 맞죠? 여기 하도급 계약 금액이 발주자 예정 금액이 얼마? 64% 미만. 요겁니다. 요거. 하도급 계약이죠. 하도급 계약 금액이 발주자 예정 금액의 100분의 64. 그러면 차이점 한번 볼게요. 차이점. 자, 여기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면은 도급 금액 중에 놨죠. 도급 금액 중. 밑에는 도급 금액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도급 금액 전체 받은 데서 하도급을 넘길 때는 100분의 얼마? 82. 일부에 대해서 하도급 부분을 넘길 때는 얼마? 100분의 64. 자, 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최종 점검 OX 해놓은 거 있죠. OX 해놓은 거. 요거는 집에 가서 꼭 한번 OX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리고 좀 쉴까요? 좀 쉬고 계약 변경 한번 보겠습니다. 좀 쉬고.